사연을 읽어볼게요. 너무 화나니까 그냥 본론부터 말할게요. 다소 얘기가 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개나 새우를 먹으면 진짜 모관이 너무 간지럽고 붓고 많이 먹으면 숨 잘못 쉬고 그래요. 어릴 때 잘못 먹고 거의 골로 갈 뻔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인지 해산물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7살짜리 아들도 제 이런 걸 유전받았는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회가게를 하셔서인지 개나 그런 해산물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산물이 보약인 줄 아시는 분. 남편도 어릴 적 그런 환경 때문인지 해산물 굉장히 좋아하고 개도 좋아해요. 문제는 어머님만 좋아하시고 즐기시면 문제가 없는데 저랑 제 아들한테도 자꾸 사오셔서 강요를 몇 번 하셨었어요. 그런 거 먹는다고? 암시롱 안 해. 한번 가서 먹여보자고. 이러시는 걸 제가 어머님, 저희 진짜 먹으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린 어머님 손주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마세요. 먹으면 정말 숨 못 쉬어요. 이러면서 이제까지는 뜯어 말렸었는데 사건의 발단은 어제가 저희 아들 생일이었어요. 아들이 생일날 자기가 좋아하는 갈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약해놓고 가려고 채비하던 참에 어머님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르르르릉 따르르르르르르릉 또로로로로로로롱. 네, 어머님. 내가 좋은 식당 예약해놨다고.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맛있는 밥 사줘야지. 이러시네요. 근데 뭔가 느낌 쎄한 거 있잖아요.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비 찍으려면 주소 있어야 돼요, 어머님. 이랬더니 그냥 집 앞에 데리러 갈 테니 좀 쉬고 있어라. 랍니다.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생각 들었지만 힘들게 차 운전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느긋하게 생각한 게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던 점이었어요. 그날따라 차 타고 가는 길에 어머니 기분이 심하게 하이텐션이더라고요. 손주 생일이라고 저렇게 신나셨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어요. 30분쯤 차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영덕계 전문 식당이었어요. 그곳에 어머님이 주차하실 동안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맞더라고요. 남편 놈 표정 보니까 다 알고 있다던 표정. 그 순간 너무 빡쳐서 어머님, 저희 그냥 택시 타고 다른 곳 갈게요. 남편이랑 아버님이랑 식사 잘하고 오세요. 이러고 가려는데 어머님이 여기 영덕계 말고 다른 것도 판다고.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좀 앉아라도 있다 가라. 이러시면서 거의 애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금 마음 약해져서 그냥 식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테이블 위에 있는 개 보니까 좀 울렁거리더라고요. 옛날에 쓰러졌던 거 기억도 나고. 일단 자리에 착석해서 메뉴판 뒤적거리는데 영덕계 말고는 먹을 게 계란 후라이랑 공깃밥밖에 없더라고요. 아들내미 얼굴 보니까 생일날 기껏 외식하러 나와가지고 갈비는커녕 밑반찬으로 나온 계란 후라이밖에 못 먹이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미안하고 집에 가서 치킨이나 시켜줘야겠다 생각하고 아들한테 엄마가 집 가서 치킨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계란 후라이 아들 밥 위에 얹어주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희 둘 보고 너희 영덕계 안 먹니? 랍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네, 저희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이러는데 이제 어머님이 타겟 바뀌어서 방구 이거 먹고 싶은데 엄마가 못 먹게 해서 많이 서운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이없어서 네? 하는데 아니다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시길래 뭐지? 하고 넘겼는데 사건은 제가 잠시 화장실 가려고 자리 비운 사이에 터져버렸어요. 화장실 갔다 돌아오니 애가 울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어머님하고 남편이 달래고 있고 제가 후다닥 달려가서 아들 왜 울어? 이러니까 할머니가 억지로 개 먹이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들 제가 평소에 넌 절대 개나 새우 먹으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누가 줘도 절대 안 먹어요. 근데 할머니가 억지로 입 벌려서 영덕개를 먹이려고 했다면서 제품에 안겨서 막 우는데 혹시라도 많이 먹었을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고
다행히 많이 먹지는 않았는지 계속 못 간지럽다는 말만 하고 숨 못 쉬겠다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걱정되고 불안한데 옆에서 어머님이 하신 한마디에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정말? 그 순간 인간이 이렇게까지 빡칠 수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 상황에서 어머님 귀에 대고 진짜 왜 이러세요? 먹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소리 한번 지르고 어머님 벙쪄 있는 동안 그냥 아이 안고 식당 뛰쳐나왔는데 뒤에서 어머님 뛰어나오는 거 남편놈이 말리고 있더라고요. 너 어디가? 엄마 그만해. 어쨌든 택시 잡아서 타고 병원 가고 지금은 병원에서 바로 친정으로 온 상태고 오늘도 집에 안 들어간 상태예요. 남편 전화 문자 계속 오는데 계속 안 받고 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사과 문자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만약 아이가 개를 많이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만약 그랬더라도 지금처럼 어머님 입에서 태연하게 미안하단 말이 나왔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정말 그냥 마음 같아서는 확 이혼해버리고 싶어요.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저랑 제 아이가 살기에는 너무 짜증나고 분하고 또 내 아이한테 그런 짓 할까봐도 두려워서 못 살겠고 그냥 너무너무 화나요. 진짜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써주신 조언들 다 하나하나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들 읽다 자작이라는 댓글 계셨는데 아이 목숨으로 자작 쓸 만큼 머리 빈 사람 아니에요. 진짜 저도 왜 그 상황에서 남편놈 얼굴이라도 한 대 때려 죽을 걸 왜 안 때리고 그냥 뛰쳐나왔는지 후회 중입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는 못 간지럽다고 계속 헥헥거리고 울고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서. 맞다. 그리고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제가 어머님이 보내신 문자 답장을 계속 안 하니까 화나셔서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냥 받자마자 악에 받쳐서 소리 지르면서 할미가 손주한테 맛있는 거 먹여보려고 했다고? 시애미한테 소리 지르고 집 나가는 며느리는 너밖에 없을 거다. 랍니다. 이거 맞나요? 이 부분에서 너무 웃겼어요 정말로. 오히려 사람이라는 게 욕을 들으니까 더 침착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연 끊을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해서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소리 지르지 마세요. 어머님 손주는 어제 그 일 때문에 못 부어서 아직도 목이 간지럽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너무 울어서 아직까지도 눈이 벌겋게 부어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저희 아들과는 다르게 쌩쌩해 보이시네요. 저희 아들은 7살짜리가 그렇게 조금만 먹었는데도 이런데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어머님이 뭐라 말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요. 뭔가 속이 후련하네요. 진짜 모두들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만약 후기할 게 있으면 그땐 모두들 원하시는 좋은 소식으로 가지고 올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식탐하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심해서 글을 써봅니다.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일단 저는 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벌어오는데 식비가 거짓말 안 하고 300만원 가까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저축도 불가능하고 어떤 달은 돈이 모자라서 현금 서비스도 받고 그래요. 모바일이라 간단히 써볼게요. 물론 그동안 있었던 일은 매우 많지만요. 저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아이도 없고 해서 남편 출근하면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청소나 빨래하다가 저녁 준비합니다. 물론 저녁은 거의 외식해요. 남편은 9시까지 출근해요. 회사도 집 근처라 8시 30분 정도에 나가면 돼요. 근데 남편은 아침은 7시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7시에 먹길 원해요. 솔직히 일어나기 힘들지만 그냥 7시에 밥 해줍니다. 근데 꼭 아침에 고기를 구워 먹어요. 아침부터 고기 먹는 거 이해 안 되기는 하지만 고집이 세서 그냥 먹으라 하는데 7시까지 한 상 차려놔야 만족해하네요. 김치도 구워 먹기 좋게 잘라놔야 하고 파채도 해놔야 하고. 근데 더 문제인 건 삼겹살 기준 6, 7인분 먹어요. 밥 2-3공기에 쌈 싸서 출근 직전까지 계속 먹어요. 진짜 쉬지 않고 먹는데 진짜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먹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엄청 이기적이라 자기 음식에 손대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저는 아침에 밥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전날 저녁에 밥을 안 먹고 잠들어서 아침에 배고프더라고요. 밥 푸고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고기를 빼앗아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구운 김치 한 조각 먹으려고 젓가락 뻗었는데 남편이 정색하면서 밥 먹게? 이럽니다. 갑자기 서운해져서 김치 먹는 것도 아깝냐 그랬더니 또 정색하면서 애초에 양을 더 많이 하던가. 먹고 있는데 짜증나게. 랍니다. 이날 저도 너무 짜증나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같은 종류의 고기 연달아서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삼겹살 먹었으면 화요일 차돌박이, 수요일 제육볶음 이렇게 매일 메뉴도 바꿔줘야 돼요. 저번에 친구들하고 1박 2일 여행 갔었는데 깜빡하고 남편 아침을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고기 구워서 먹고 가라고 했어요. 고기는 항상 집에 사둡니다. 밥도 항상 밥통에 해놓고. 아무튼 미안하다고 했더니 남편도 알았다고 훈훈하게 잘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자다 깨서 받았는데 목소리 낮게 깔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 있게 하면 진짜 화낸다. 랍니다. 저도 잘한 상황은 아니지만 자다 깬 상태라 짜증나서 퉁명스럽게 대꾸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삐져서 제가 집에 왔는데도 말 한마디 없이 방에 휙 들어가 버리네요. 점심은 회사에서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저녁이 진짜 짜증나요. 양이 정말 심각하게 많아서 4시부터 저녁밥 준비해요. 남편은 보통 6시 30분 정도에 퇴근해서 집에 와요. 집에서 밥 먹을 땐 밥 5공기에 국도 5그릇씩 퍼먹고 반찬 해놓은 거 한 끼면 끝나요. 고기 좋아해서 고기 반찬 주로 해놓는데 지 맘에 안 드는 반찬 나물 같은 것들은 다 제 앞으로 밀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흡입해요. 소고기 볶아둔 거 한번 먹으려 했다가 대판 싸운 적도 있어요. 젓가락 뻗은 순간 이거 양이 좀 적다.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여보는 그냥 그 앞에 거 먹으면 안 되나? 랍니다. 식탐도 식탐인데 많이 이기적이에요. 밥을 1시간 넘게 계속 먹고 다 먹은 지 5분도 안 지나서 과일 달라 해서 주는데 혼자 수박 한 통 다 먹고 귤은 20개씩 까먹어요. 참외는 6통을 아예 통째로 먹고 자두 같은 건 한 박스로 두고 먹어요. 투게더 이런 아이스크림은 3통을 혼자 먹고 디저트로 주스 같은 거 갈아주면 2리터는 거뜬히 마십니다. 10시 정도에는 야식을 꼭 먹어요. 피자 한 판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거나 족발, 보쌈, 떡볶이, 닭발, 찜닭 하루에 2종류씩 꼬박꼬박 시켜 먹어요. 또 탄산음료 1.5리터짜리를 꾸역꾸역 계속 먹어요. 보통 1시 정도에 자는데 자기 전에 라면까지 꼭 끓여 먹고 자네요. 라면 2개에 밥 말아 먹는데 아침에 보면 밥통도 비어 있어요. 이 정도는 양호해요. 외식 많이 하는데 외식하면 메뉴는 거의 비싼 종류예요. 레스토랑, 초밥, 소고기, 장어, 킹크랩 등 소고기 같은 경우 10인분 넘게 먹네요. 소고기 먹을 땐 밥도 안 먹고 무조건 고기만 먹어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금액이 40만원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소고기는 제가 극구 말려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걸로 간신히 합의봤어요. 초밥은 100개는 가뿐히 먹는 것 같고 장어는 느끼하다고 하면서 혼자 4마리 정도 먹고 꼭 2차로 치킨집에 가요. 치킨 2마리 시키면 저 3조각 먹고 남은 거 가루까지 싹싹 긁어 먹어요. 저도 날개 좋아하고 남편도 날개 좋아하는데 집 근처 치킨집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날개만 따로 팔지는 않아요.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거의 이 가게만 가는데 2마리 시키면 날개 4개가 나오는데 제가 하나라도 집으면 양보 좀 해줘 여보. 이러면서 지가 다 처먹어요. 이렇게 해도 밤에 라면은 꼭 먹고 잡니다. 주말엔 더 심해요. 점심을 집에서 먹을 땐 주로 밥 차려주는데 아침 7시에 먹으면 8시 넘어서까지 먹는데 10시부터 다시 점심 준비해야 돼요. 진짜 내가 밥 차리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결혼 신중히 하세요. 애 없을 때 이혼할까를 하루에 수십 번도 더 고민합니다.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희 남편은 먹기 위해 벌어요. 제가 먹는 걸로 구박하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이 소리만 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먹는 걸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 생각을 갖고 살며 이 때문에 이세 계획은 생각도 못 해봤네요. 정말 병이 날 생각들 정도로 많이 먹는데 또 살은 안 쪄요. 살이라도 찌면 지가 의식이라도 할 텐데. 연애 때는 떨어져 살았으니 잘 몰랐고 만나서 밥 먹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잘 먹네 이 정도였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걸까요? 연애 기간이 짧았던 것도 후회되네요. 좀 더 사귄 후 결혼할걸. 해충약도 봄, 가을 한 번씩 먹어요. 전혀 효과 없습니다. 저도 그냥 손 놓고 싶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하기 싫은 티를 내면 일도 안 하면서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비꼬더라고요. 어쩔 땐 더러워서 내가 일하고 만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일해서 돈 벌어오면 또 그 돈까지 식비로 쓸까봐 너무 겁나네요. 지 말로는 지금 자기가 많이 자제하는 거래요. 댓글입니다. 남편분이 식탐이 병 같은데요? 식욕 억제 안 되는. 직장 생활은 가능한지. 점심때 동료들과 식사할 때 그따위 짓을 하고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한지. 나도 이거 좋아하고 먹고 싶다고 당당히 말해요. 남편 어머님도 저런 상황 아세요? 자기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던가 님도 소중한 누군가의 딸이에요. 얼핏 듣기로 갑상선 쪽에 이상이 있으면 식탐이 많아지고 많이 먹어도 살도 잘 안 찐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혼할 거 아니면 밥만 차려주고 따로 방에서 먹던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같이 먹으면서 고기도 못 먹으면 얼마나 짜증날까? 저런 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걸리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평생 같이 살 와이프에게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말 안 한 것도 잘못 같아요. 저 정도면 사기 결혼이에요. 그냥 저녁마다 뷔페 가면 될 듯. 월요일은 애슐리, 화요일은 계절밥상, 수요일은 샤브샤브 뷔페, 목요일은 피자 뷔페, 금요일은 쿠우쿠, 토요일은 빕스, 일요일은 토다이. 2명 일주일에 20만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40만원 쓰는 것보다는 적을 듯요.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먹고 오면 되고 한식, 중식, 일식, 이탈리안식, 미국식 다 있네요. 뷔페 맛없다고 하면 호텔 뷔페 가게 돈이나 더 벌어오라고 일갈하면 될 것 같고. 다른 버전. 밥 좀 일찍 차려줘. 7시에는 먹어야 돼.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 엄마가 맨날 그렇게 차려줬으니까 힘들 게 뭐가 있어?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그리고 밥 먹는 거에 돈 아끼지 말어. 남들은 다 칠첩반상으로 먹어. 어제 사연 못 봤어? 가지수도 많은데 남자가 하나 올리고 그렇게 먹는다고. 몇 가지를 먹는지 몰라. 나는 그래도 그 사람처럼 0.5cm로 자르라고는 안 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잖아. 양보 좀 해줘 여보. 날개 4개밖에 안 되는 거 내가 다 먹자 좀. 아침에는 무조건 고기지. 많이 좀 구워놔. 어차피 다 먹으니까. 김치도 구워놓고 파채도 해놓고 콩나물도 무쳐놔. 어차피 내가 다 먹으니까. 뭐야? 왜 앉아? 밥 먹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로 달려와서 냉동실에 있던 영덕게를 남편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야,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젓가락 한번 뻗은 걸로 사람을 무안을 줘? 왔다 너무하네. 그리고 내가 고기 집었어? 김치 하나 집은 거 가지고 왜 뭐라 하냐? 그 김치 내가 담근 거야. 김치 담그듯이 담궈줘? 중국산 김치가 맛있어서 중국산만 먹다가 얼마 전에 중국산 김치로 목욕한 거 보고는 내가 직접 담근다고. 내가 배추 사서 내가 김장해서 내가 구운 김치 내가 먹겠다는데 뭐? 밥 먹게? 밥 먹게? 영덕게 지글지글 익히는 소리 나도록 혼 좀 나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니들이 게맛을 알아? 게맛도 모르는 게 게맛살로 김밥 싸듯이 돌돌 말아줘봐? 소고기 집었으면 난리 났겠네. 바늘고기가 소고기 된다더니 혓바늘을 뿌리채 뽑아서 심어버릴까 보다. 그러기 전에 머리부터 심어. 머리숱이 너무 없어. 그리고 뭐? 양보 좀 해줘? 왜 앉아? 홍명보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 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먹고 싶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잖아? 귀신 신라면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다음부터는 네가 직접 차려 먹어. 그렇게 남편한테 퍼부었어요. 아침 일찍 밥 차려줬는데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영덕기 아까워 죽겠어요. 그거 비싼 건데 남편 뭐 해줄까 고민하면서 걷다가 아저씨가 트럭에서 팔길래 99,000원에 샀어요. 사기당했어요. 인터넷 보니까 2, 3만원 하던데 저는 사실 게맛을 몰라요. 영덕게든 홍게든 대게든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게맛살이 더 맛있어요. 저는 어릴 때 맛살 이름 자체가 오양맛살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집 앞에 슈퍼만 그랬던 건지 모든 슈퍼가 그랬던 건지 맛살은 오양맛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밴드는 델밴드 같은 그런 느낌. 엄마, 오양맛살 먹고 싶다. 오양맛살 사줘. 사달라고 하면 뭐든지 사주는 우리 엄마는 오양맛살로 항상 김밥을 싸주셨어요.
그 당시 오양맛살은 햄보다 비싼 가격이어서 많이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집에서 슈퍼를 하게 되고 오양맛살 원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슈퍼하면 처음에야 많이 먹지 나중에는 슈퍼에서 파는 걸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따라 엄마의 오양맛살 김밥이 먹고 싶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여기에 남친 식탐만 올라오는 게 답답해서 글 써봐요. 엄마 아이디예요. 어제 헤어지고 술 마신 채로 써서 오타 양해 좀 부탁드려요. 겁나 사랑했지만 감당이 안 돼서 헤어지고 힘들고 억울해서 씁니다. 소개팅으로 2년 만났고 여친이 여신이었어요. 당시 제 눈에는. 누나 둘의 여동생 하나라 누나들한테 맞고 여동생한테 잔소리 들어서 애정 표현, 선물, 꽃, 공감 능력 솔직히 부족함 없이 연애했어요. 본인 외모는 평범하나 피부 좋고 키 커서 연애 많이 해봤고 평균 1년 이상 연애해왔어요. 30대 초반이고 여친 동갑이라 이번 여친은 결혼 생각 강했는데 여친 식탐으로 헤어졌네요. 여친, 이제 전 여친이지. 얘기 잘 통하고 감성적이고 천상 여자였어요. 조금 통통이었는데 제 눈에 마냥 예뻤어요. 치킨 먹으면 닭다리 다 주고 싶은. 연애 초부터 자기는 오빠들 많이 만났고 공주 취급받았다고 얘기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저는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는 않았어요. 여친도 인정했네요. 시국 때문에 주로 여친 집에서 데이트했어요. 데이트 비용 8대2였어요. 당근 제가 8에 맛있는 거 다 여친 먼저 여친 위주였어요. 치킨 혼자 한 마리 반 먹을 정도로 잘 먹는 여친이었고 늘 부족하게 시킨 적 없었어요. 1년 반 될 무렵 이 친구 식탐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 둘이 3마리 시키면 다리 6개 찢 거고 날개 5개 찢 거예요. 제가 날개 하나 먹으려 하면 제 손등 치면서 야, 너 변했다? 원래 안 그랬잖아. 랍니다. 나도 부드러운 살 좋아해서 먹고 싶었다고 하나만 먹자고 하면 이 정도는 남자가 양보해야 하지 않냐? 랍니다. 족발 시키면 자기야, 뼈가 제일 맛있는데 양보할게. 하면서 저한테 뼈부터 줍니다. 살 먹으려 하면 맛있는 거 줘도 이러네? 하고 눈치 줘요. 여친은 소주 맥주는 괜찮은데 좋은 와인이나 양주 마실 때 제가 속도 빠르면 무한 줘요. 제가 술이 훨씬 센데도 반잔 이상 빨리 마시면 좋은 술이라 빨리 먹고 싶지? 하면서 애교 부렸어요. 처음에야 귀여웠지 계속 그러니 짜증납니다. 저는 계산하고 먹는 스타일 아니에요. 부족하다면 당연히 더 시켜줘요. 이번에 아웃백에서 스테이크랑 투움바 시켰어요. 먹다 부족하면 시킬 셈이었는데 스테이크도 아니고 투움바 먹을 때 제 속도가 빠르다 느꼈는지 갑자기 포크 던지네요. 지한 포크 남 포크였어요, 진짜로. 제가 놀라서 왜 그래 했더니 내가 투움바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딴 식으로 처먹어야겠냐? 랍니다. 처먹다니. 이런 말 서로 한 적 없었어요. 먹은 횟수까지 생각해봤어요. 부족하면 하나 더 시키겠다고 내가 배고팠나봐 라고 했어요. 너는 스테이크 개는 감추듯 먹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참았네요. 자른 게 10조각이면 얘가 8조각 먹었어요. 저한테 남자가 배려도 없고 식탐만 많고 내가 뭐 믿고 너랑 결혼하겠냐? 넌 못 먹고 자란 애도 아니면서 가끔 이러더라. 랍니다. 여기서 터졌어요. 집도 제가 해가고 예단 예물 없이 스튜디오 비용도 스드메도 제가 내고 얘네 집은 식장 비용만 하기로 한 상태에 혼수는 제 자취집에 있는 거 위주로 하기로 했고 살 거는 건조기랑 스타일러 끝이고 이건 얘가 하기로 했었어요. 어이없어서 지금 동안 서운한 거 터졌네요. 돈가스를 먹을 때 지 안심 나 등심 시켜도 나도 등심 먹어보자 하면서 지 안심 한 조각이랑 내 등심 3조각을 바꾸는 애였고 회를 먹어도 3분의 1을 지 혼자 먹는 애고 회도 3개씩 삶싸 먹고 고깃집을 가도 특히 소 한장에서 특수 부위 2인분 시키면 저는 일반 부위만 먹이는 애예요. 알면서 참아왔고 감당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머리 맞은 기분이었어요. 치킨 3마리 시키면 다리 6개 짓거, 날개 6개 짓거, 목 3개도 짓거예요. 난 몸통 가슴살 담당이죠. 뻑살 안 좋아하지만 괜찮았어요. 내가 식탐 없으니 참으면 된다. 얘가 좋아하니까 하고 참아하는데 이번에 뜬금 터졌어요. 난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아니었던 거죠. 파스타 2개에 피자 시키면 피자 6조각 중 4조각 짓거, 파스타 본인 거에 내 파스타 새우 조개 다 빼먹었어요.
저는 항상 해물이 들어간 파스타예요. 지는 고기 들어간 파스타 좋아하지만 해물도 먹고 싶어서 제 건 항상 해물 파스타예요. 얜 이게 당연한 애였던 거죠. 진짜 2년 허무해지더라고요. 반년 동안 급격히 보여준 식탐이어서 안일하게 생각했나봐요. 몇 가지 예시 짚어주면서 이렇게 식탐 부리지 않았냐고 했더니 나는 식탐 부리는 게 아니야. 더 좋은 걸 자기한테 줄 수 있는가 실험한 거고, 통과 못한 사람은 자기가 처음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사이 고민해보자 했어요. 슬프게도 우리 부모님만 인사드리고 상대 쪽은 인사드리기 일주일 전이라 뭐 수습하는 얘도 힘들겠지만 전 부모님께 죄송하네요. 첫째 누나한테만 말했어요. 누나는 자기가 항상 제 여친 편만 들어주고 제가 부족하다고 구박해서 제목도 못 챙기는 애가 된 건 아닌지 미안하다고 하네요. 아냐 누나 고마워. 전 여친은 지금도 연락 오고 저한테 미안해. 결혼 전에 잡아야 한다 해서 그랬어. 너가 나 많이 배려한 거 알아. 라고 하네요. 전 여친은 남동생 2명이 있는데 약간 꼰대집이라 차별 많이 받았고 결혼 준비도 집에서 딸이라고 많이 안 해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먹는 것도 어렸을 때 차별이 있었다 해서 더 이해하려는 것도 있었는데 처먹는다 식탐 부린다 제가 들을 말인 건지 진짜 제가 호구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얘기하고 차단한다 했어요. 댓글입니다. 어디서 돼지를 키웠어? 결혼하기 전에 헤어진 게 너무 다행이다 싶네요. 포크 던졌다는 부분에서는 진짜 저도 최근에 식탐 부리는 친구랑 연 끊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먹는 거에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건 다 자기 입에 넣어야 되는. 저도 치킨 한 마리 피자 라지 한 판 순삭합니다. 위로 오빠 2명 있어서 나름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 만날 때는 그러지 않아요. 이건 식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고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사실 수 있겠어요? 저는 강동원이라도 못 만날 듯해요. 음식은 양보할 수 있지만 저런 행동은 음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훨 낫죠. 결혼했으면 평생 그 치킨, 피자, 회 다 주고 살아야 할 거예요. 본인은 먹고 싶은 부위는 못 먹거나 눈치 보면서 한두 개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요. 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여자보단. 지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주고 배려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가 잘나서 당연한 대접 받는다고 생각한 건가? 뭔 시험 통과? 그딴 시험 치르고 얻을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꼭 주접이더라. 빨리 정신 차린 것 다행이다 생각하고 추스리세요. 착한 분이라 좋은 여자 만날 겁니다. 길바닥 거지들도 음식 주면 저렇게 안 처먹어요. 어디 돼지를 갖다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식탐 부리면 진짜 사람 없어 보이던데. 식탐 많은 사람 치고 다른 부분에 있어 사력 있고 배려 깊은 사람 없더라고요. 나중에 저거 식탐으로만 안 끝나요. 먼 놈의 시험을 반년을 해요. 일단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걸로 테스트하는 것도 웃기지만 한두 번 해봤으면 됐지. 그냥 그게 본성이겠죠. 편해지니까 나오는 거. 신랑이랑 연애할 때 늘 닭다리 날개 양보하는 거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당연하게 받지 않았어요. 2개씩인데 혼자 다 먹는 건 인성 파탄인 거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공주랑 이기적인 거랑 다른 거예요. 진짜 공주는 자존감 높아서 그런 짓 안 해요. 그냥 자존감 낮고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공주 핑계대고 타인을 통해 그걸 보충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나 아이 부모로는 좋지 않아요. 잠깐 연애하는 거면 몰라도 결혼 조건 보니까 완전 후보자 같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발 빼니까 아차 싶어서 잡는 것 같은데 결혼하면 님이 받던 대접 님 가족도 받게 될 거예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먹는 걸로 저러지만 결혼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비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여자들도 결혼 전후 태도 달라져요. 지금도 이러는데 오죽할까. 식탐 같은 거 없어도 결혼 생활은 맞춰갈 거 투성인데 처음부터 저런 여자랑? 애들 장난 소꿉놀이 할 생각 아니면 때려치워요. 본인도 느끼면서 왜 고민인지. 아니다 싶은데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갈라서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보다 지금이 낫잖아요. 닭다리 기분 좋게 같이 뜯을 여자는 세상에 널렸어요. 널린 거 맞아?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글만 보다가 답답함에 글 올려봅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조언이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은 주택이에요.
마당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가을쯤 되면 옆집 할머니가 몰래 저희 집에 들어와서 대추를 따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못 본 척 했는데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왜 몰래 따가냐고 따진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6번이고 저희 가족이 다 일을 해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장담합니다. 집에 오면 대추나무에 대추가 사라지거든요. 솔직히 옆집이랑 부딪히기 싫어서 부모님께서 그냥 넘어가자고 한 적이 많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옆집 나무가 저희 담을 넘어 뻗어 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뭇잎 떨어지는 건 다반사고 열매 같은 게 떨어지면 썩어서 벌레가 모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주말을 맞이해서 대추나무를 털어 대추를 따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나오더니 대추 따는 김에 나뭇잎도 털어버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대추를 따서 봉지에 넣더라고요. 저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옆에서 자꾸 너무 늦게 따서 다 썩었다. 왜 이제서야 따냐? 라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왜 남의 집에 와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더니 나뭇잎을 다 털다가 너무 꼭대기는 키도 닿지 않고 힘들어서 그만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 나뭇잎 다 털어버려라.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대추 나뭇잎이 자꾸 우리 집으로 떨어진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어. 라고 하시는데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줄 몰랐다고 하고선 계속 터는데 안 털리더라고요. 그 후 계속 나뭇가지를 다 털었는지 확인하시는 할머니께 말했어요. 말씀이 나와서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 담 넘어 들어와 있는 나뭇가지가 저희 마당에 수북히 쌓이고 열매 때문에 벌레가 꼬여서 힘들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셔서 대추 따시지 말고 저희가 따면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말 대답하네. 너 기분 나쁘다. 그리고 나한테 삿대질하는 거야 지금? 제 손은 나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영감, 영감.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저한테 어디서 삿대질이냐? 네 부모 애비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른들이 말하면 그냥 내라고 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댁에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냐? 너 무슨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삿대질한 적 없고 할머니께서 불편함을 말하시길래 저도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소리를 치시더니 저를 때리시려고 하는 신용을 하길래 때려보시라고 했어요. 왜 제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들어볼 필요도 없고 나이도 어린 것이 어른한테 말 따박따박한다. 방구 같은 게. 특히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네 년이 제일 나빠. 자식이 잘못을 하고 있으면 당장 혼을 내야지. 왜 그러고 있냐? 얌전하고 좋은 이웃인 줄 알았는데 싸가지 없다. 그러더니 동네 분들 불러서 억울해. 대추 몇 개 떨어진 거 주운 거로 도둑놈 취급하는 것 봐. 소리 고래고래 치시며 이러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벽창호랑 이야기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냥 제가 겪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자기가 동네에서 힘을 쓴다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죄다 불러서 저희 집 욕하는데 참... 그리고 옆집이니까 대추 따먹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동네 분들한테 말할 때는 떨어진 거 주웠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댓글입니다. 님네 집에 들어온 것도 가택 침입죄로 들어와서 나무에 대추를 따간 것도 도둑질이죠. 관련 범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아, 할아버지가 욕한 것도 명예훼손죄로 신고 가능해요. CCTV 설치하시고 CCTV 녹화 중이라고 팻말 붙여두세요. 그걸 근거로 가택 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하시고요. 막무가내로 나오는 노친네들 법으로 하세요. 그 노친네들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하네요. 분명 남의 것은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셨을 텐데 본인들이 도둑질이라니. 당장 CCTV 설치하고 팻말부터 부착하세요. 경찰 부르지 그랬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대추 따간다고. 교장 다 필요 없어요. 예전에 아는 분이 얘기하시길 자기 아파트 통장인지 반장인지 교장 출신인데 돈 걷고 빼돌리고 해서 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통장 반장 이런 거 거의 없지만 20년 전에는 있었다더라고요. 저도 전원주택 이사 왔는데 아파트 싫어서 왔더니 와, 여기 인간들 더 고약합니다. 진짜 좋게 좋게 하면 만만히 봐요.
CCTV 다시거나 CCTV 설치비도 아까우면 그 할매 들어오는 지점에만 공폰으로 앱 깔아서 녹화해 놓으세요. 그 할매 가택 침입에 절도하는 거 다 영상 남기시고 욕하고 진상 피는 거 폰으로 찍는다고 하고 침착하게 다 찍으세요. 증거 많을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무기인 사람들은 세게 나가야 지가 잣될 수 있다는 걸 알아듣습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 그분들과는 상종을 안 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일하고 있어서 부딪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할아버지랑 자꾸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육딜인 유온? 강아지 같은 유온? 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셨고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자 아예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를 모아두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욕하시던 말던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하였는데 오늘은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와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추나무를 잘라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가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다. 이 남편 잡아먹을 거사. 이러시면서 때리는 신용을 하시고 입냄새를 풍기시면서 저희 얼굴로 바짝 다가와서는 죽이네 살리네 이러시면서 저한테 끝까지 사과를 안 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부모 없는 년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사과 한마디면 되는데 일을 크게 만든다고. 근데 제가 사과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할머니까지 합세해서 저희 집 마당까지 들어오셔서 소리치시면서 진짜 발광을 하시더라고요.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전화해서 여태 일을 말하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고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자꾸 이러셔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 잘 신고했다고 신고하라고 하시면서 갖은 욕과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제 할 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어디서 말대꾸냐? 전현 자세 좀 보소. 저게 어른에게 할 행동이냐? 라면서 악을 쓰시더라고요. 심지어 지켜보고 있던 다른 아저씨가 행패는 그 할아버지가 부리는데 저를 말리시면서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 라면서 저를 막 미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제 할 말을 했는데 말이라고 해봤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대추 따고 그 행동이 옳은 거냐 왜 욕하시냐 이런 식의 대응이었는데 저만 제지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녹화를 했고 경찰이 오니 다들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경찰분들에게 여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계속 저만 보면 시비를 건다 말이 안 통한다 하니까 경찰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왜 욕하냐고 이분 성인이시라고 하니까 나이가 어리면 다 애야. 방구 같은 것. 이러면서 계속 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증거 영상도 있고 처벌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니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노인분들이라 나이도 많고 큰 범죄는 아니라서 잘해야 벌금이 나올 것이고 제가 생각한 만큼 큰 처벌이 아니라 미미하다 하시면서 저에게 그냥 사과하시는 게 어떠냐고 하시네요. 이웃집인 만큼 그냥 잘 지내라고 하시고는 그냥 가셨어요. 그래도 중재 덕분에 일단 시비가 끝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증거는 모아봤자 처벌이 미미하다 그러고 진짜 때리는 신용이 아니라 진심 한 대 맞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진짜 막막하네요. 댓글입니다. 시골 경찰 마을 사람들 그냥 다 한통속입니다. 112에 문자로 민원 신고할 수 있어요. 기록 남는 거라 제대로 처리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동네에 독한 년으로 소문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건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면 명예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고소하고 사과하더라도 절대 취하해주지 마세요. 망신당해야죠. 그렇게 당해도 님이 당한 거 100분의 1도 안 되겠네요. 고소하세요. 계속 귀찮게 해야 합니다. 경찰서 가고 법원 다니면서 동네방네 자식들 보기 쪽팔리게 하세요. 경찰도 다음부터 그렇게 나오면 이름이랑 직위 알려달라 하시고 민원 넣으세요. 일처리 똑바로 안 한다고 지들 귀찮아서 대충 마무리하려나 본데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힘들어서 신고를 한 건데 중재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편에서 이러셔도 되는 건지 여쭤보시고 경찰청 홈피에 이게 맞는 처사인 건지 글 민원 넣겠다고 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실제 제가 그랬었고요. 바로 태도 돌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신 거다 이런 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할 일이 생기면 증거를 여러 개 확보 후 검찰청으로 가셔서 정식으로 신고 절차 밟으세요.
경찰 신고해봐야 지네들 귀찮거나 별일 아닌 거라 판단되는 사건은 접수조차 안 해주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방 시골이라고 하는 마을 단위는 경찰들이 거의 그 지역 토박이들 편이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화가 치밀어서 잠이 안 옵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스크롤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3년차 5개월 된 예쁜 딸 엄마예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 하나만은 투철해서 용돈 꼬박꼬박 모으고 대학 시절에도 아르바이트 한 돈, 용돈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은 돈이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가방은커녕 티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모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그 돈도 차곡차곡 모아서 혼자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장남, 저도 장녀라 양가가 첫 결혼이니 할 건 다 해야 한다고 예단 예물 남들 하는 것만큼 주고받았습니다. 집이랑 혼수는 남편이랑 저 반반씩 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잘해주고 홀어머니의 아들 둘 가진 시댁이라 불편한 건 있었지만 시어머니도 그렇게 모진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자 들어간 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딸아이 들어서면서 직장을 관뒀습니다. 남편 벌이가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벌이라 아이 키우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일은 관뒀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로 집안일 잘했고 시댁도 오가면서 며느리 노릇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지만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시어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필요한 거 있다면 사드리고요. 뭐 원래 돌아다니면서 부지런 떠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 시댁 오가는 거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일을 관두고 나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무엇보다도 몸이 근질거려서 우울증 오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친정엄마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프랜차이즈 커피숍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일은 알바생들이 한다고 해도 나가서 관리 정도는 해야 해서 저한테 소일거리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 대신 운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것 같으면 큰딸 혼자서 시집간 것도 장한데 저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작은 오피스텔 건물 가지고 계시고 커피숍은 그 1층에 있습니다. 남편도 잘 됐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덥석 받기가 그래서 임대료 내는 조건으로 있기로 했습니다. 딱히 힘든 것도 없고 막상 또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문제는 만삭이 되고 나서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가서 사람 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배도 뭉치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아이 낳고 조리하는 동안까지 엄마가 다시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커피숍 도련님한테 맡겨보랍니다. 게임 중독 도련님 30 넘은 나이에 여자친구도 없고 하루 종일 PC방에 있습니다. 시댁의 도련님 방에는 얼씬도 하기 싫을 정도로 꼴초예요. 도련님 근처에만 가도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뭐 PC방에 있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요. 그런 도련님에게 커피숍을 맡기라니요. 프랜차이즈긴 하지만 시작하신 엄마도 중간에 끼어든 저도 정말 열심히 운영했고 제법 수익이 납니다. 제가 착한 며느리병이 있었는지 차마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시라 했습니다. 엄마에게 사정을 말하니 알았다고 가끔 내려가 보겠다고는 하셨고요. 그런데 도련님 커피숍 거의 안 나왔습니다. 가끔 계산대에서 돈은 꺼내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커피숍 운영을 거의 안 하면서 돈만 빼간다고요. 남편이 시댁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긴 했는데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 낳고 조리하는 동안 엄마가 별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습니다. 도련님 꾸준히 돈만 빼갔답니다. 얼마 전에 확인해보고 알았습니다. 근 반년을 그렇게 돈만 빼가는 용도로 썼던 겁니다. 화도 나고 조금 힘들어도 제가 해야겠다는 마음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도련님 다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운영하겠다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가관입니다. 그거 방석이 준 거 아니었냐? 어머니, 그거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던 거고 아직 저에게 완전히 주신 것도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도련님이 커피숍 운영을 잘하신 것도 아니고 맡기기 힘들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방석이는 어떻게? 뭐 먹고 살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저 도련님 먹고 살 길 마련해주자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도련님 이제 커피숍에 안 나오셨으면 해요. 너 참 야박하다. 힘들 때 방석이 불러서 일 시키고 이제 쫓아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련님은 양심은 있는지 말 한마디 없고요. 장부 가져가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반년 동안 빼간 돈이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요목조목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니까 별말씀 못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도련님 어쩌냐고 하시네요. 그러고 하루에 한 통 이상씩 전화 옵니다. 애둘러서 말하지만 요점은 커피숍 도련님 달라는 겁니다. 어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에게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무슨 거지근성이냐고 화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너 예전부터 돈돈거리는 거 알았지만 시댁을 뭘로 보길래 거지근성이라고 하냐? 장모님 장인어른 먹을 만큼 살잖아. 방석이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놈의 돈돈거리는 거 그게 거지근성이야. 너 질린다 정말.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산 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딸아이 행복하자고 산 건데 화를 못 참고 남편 따귀를 한 대 올렸더니 같이 치대요. 그 길로 짐 싸서 딸애 데리고 동생 집에 왔습니다. 차마 친정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나갈 땐 붙잡지도 않더니 나오니 전화통에 불나도록 전화 옵니다. 남편 전화 오는 거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다 스팸 등록해두고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을 못한 제가 바보지만 남편한테 그런 얘기 듣고 따귀까지 맞으니 못 참겠습니다. 이혼하고 싶네요. 댓글입니다. 도련님이 빼간 1000만원, 그 돈으로 지금껏 알바생을 썼으면 3명은 더 부렸겠네요. 참 세상 기가 막히죠. 놀면서 등쳐먹고 사는 놈 따로, 알면서 등대주는 사람 따로라니까요. 일단 때린 건 글쓰님이 먼저 하셨으니 맞은 건 쌤쌤이다 치고 잊으시고요. 문제는 상식 없는 집구석에 덤으로 남편님까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네요. 살다 내 참. 남의 재산 코앞에서 훔쳐먹는 게 도둑이지. 그걸 어디 거지근성에 비한답니까? 친정어머니에게 사실을 말씀드리세요. 친정어머니와 남편 글쓰님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친정어머니의 재산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도련님에게 주어야 속이 시원한지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른이 나서서 쐐기 박아주지 않는 이상 시댁 쪽 속들은 침 흘리며 덤벼들 것 같으니까요. 글쓰님이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 시댁에서야 왜 모르겠어요. 글쓰님 닥달하면서 유야무야 어떻게든 도련님을 글쓰님에게 떠넘겨보려는 심보겠죠. 한마디로 카페를 진짜 얻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니들 친정이 그만큼 먹고 살만하다니까 작은 아들은 니들이 좀 책임져주면 안 되겠냐는 거죠. 이거나 저거나 시어머니 미친 거 확실하니까 친정어머니와 남편, 글쓰님, 삼자대면 먼저 하셔서 남편이 그래도 얼굴 바짝 들고 당당하게 굴면 그때 이혼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이혼 소송 준비하실 거면 장부 및 CCTV 증거로 제출하셔서 도련님이란 그 페인놈도 횡령 혐의로 같이 쳐넣어버리세요. 그동안 빼간 원금 받으시고 합의금 명목으로 따로 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합의에도 벌금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벌금 낸 기록도 경찰에서 보관하게 되고요. 남편분이 그지근성 단어 뜻을 잘 모르고 있네요. 허리띠 졸라서 아껴 쓰면 뭐해. 빈대들이 우글거리는데. 후기입니다. 돈돈거려 질린다는 남편 글쓴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조언해주신 게 감사해서 후기랄 것도 없는 글 남기려고 합니다. 친정부모님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싸우게 된 거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친정에 연락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알게 됐네요. 처음엔 남편 얼굴 쳐다도 보기 싫어서 연락을 피했었는데 부모님도 알게 되시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바람에 남편과 만났습니다. 저 때문에 전화통 불나는 동생과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했고 어차피 해결해야 할 거 피할 수만은 없다 싶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본인 때문에 사단이 난 것 같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눈물 나서 혼났습니다. 못난 딸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해드렸어요. 딸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둘이 만났어요. 우선 둘이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요. 제 편 대어주지 못한 남편이 미워서 먼저 화를 낸 것도 저였고 화 못 참고 따귀를 먼저 때린 것도 저였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늘 이성적인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됐었죠. 남편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서 그 문제는 얼추 해결이 됐습니다. 서로 너무 격해져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도련님은 수입이 전혀 없으니 결혼 후에도 남편의 벌이 중 일부를 생활비로 보냈었습니다. 맞벌이였고 여태껏 남편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을 관둔 이후에도 생활비 안 드릴 수 없어 조금 줄이긴 했지만 계속 보내드렸고요. 친정부모님의 경우에는 앞선 글에서도 썼듯이 오피스텔에서 받는 월세가 있어서 저희가 용돈을 보내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게임에 빠진 도련님,
결혼 전부터 때려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해도 안 고쳐져서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격지심을 느꼈다고 하네요. 어머니께 보내는 용돈은 저 역시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대요. 그 돈 정신 못 차리는 도련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알지만 그거 없으면 어머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커피숍 달라는 얘기 나왔을 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대요. 그 커피숍 도련님한테 맡기면 도련님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겠다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 커피숍은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의 일부고 그걸 도련님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싶진 않다고요. 만약 도련님이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뭘 배우거나 하겠다고 하면 그건 지원해줄 수 있지만 그냥 먹고 노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 도련님 뒷바라지만 할 거냐고요.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돈거려 질린다는 말 정말 상처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만난 여자가 경제관념이 좀 부족한 편이었대요. 그래서 저 알뜰한 점이 참 좋다고, 그것 때문에 결혼도 확신한 거라고 했었거든요. 펑펑 쓰고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데는 써가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배신감이 많이 느꼈다고 말을 했죠. 남편이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말한 거야. 허투루 돈 안 쓰고 알뜰하게 가정 꾸리는 거 고맙다.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댁이나 허술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경제관념이 좀 약한 편이라. 대화를 하다 보니 둘 사이의 오해도 풀리고 남편이 저나 친정집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둘 사이는 풀렸어도 어머니나 도련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결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댁 문제도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쉬는 날 맞춰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도련님께 그날 집에 있으라고, 할 말 있다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는데 또 PC방에 가고 없더라고요. 참 답이 안 나와서 도련님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련님 때문에 이혼할 것 같아요. 스스로 인생 망치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형 인생까지 가로막아요? 앞으로 뭘 배우거나 하고 싶은 게 생기기 전까지 커피숍에 와서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급여를 줄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도련님이 계속 헤매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도련님 감싸고 도는 거 그만하시고 용돈 끊으세요. 어머니께서 도련님 감싸고 도는 게 도련님 망치는 길인데 평생 도련님 능력 없이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부부가 도련님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지면 전 재산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방구씨는 빈털터리로 쫓겨날 테니까 그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도련님은 당장 내일부터 커피숍 나와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도련님 일하니까 보내드리는 용돈 줄일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사포처럼 할 말 다 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말 섞이면 생각했던 말 다 못할 것 같아서 끼어들 틈도 없이 쏟아냈습니다. 제 할 말 다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도련님은 말씀 없으시고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심하게 다툰 걸 알다 보니 할 말이 없으셨겠죠. 그리고 말씀 안 드렸지만 줄인 용돈만큼은 차곡차곡 저축해서 나중에 큰돈 필요하실 때 드리려고요. 어쨌든 저와 남편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닐 뿐더러 배신감도 느끼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 풀고 다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이 쉬운 세상이고 또 누구나 이혼 입에 달고 살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이혼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려고요. 도련님은 그날 이후에 커피숍에 나오긴 합니다. 어머니께서 억지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도련님이 일하는 걸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도련님이 나올 시간에 저도 커피숍에 나가 있습니다. 싹싹하게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각은 하지 않네요. 언제까지 커피숍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쓸 수는 없으니 손님 없을 때 도련님과 이 얘기 저 얘기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진 답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일하는 시간만큼 게임은 덜하니 속은 좀 편하네요. 어쨌든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혼보다는 서로 한 번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시동생을 왜 또 커피숍에 끌어들입니까? 그렇게 몇 년 일하고 나면 어떻게 나올지 아십니까? 그동안 자기가 여기서 힘들게 일했고 자기를 부려먹었으니 커피숍에 대해 권리 있다. 이런 개소리 할 겁니다. 실제 그런 경우 봤고요. 애초에 커피숍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글쓰님 하는 걸 보니 몇 년 후에 커피숍을 그냥 내드리겠네요.
그러라고 님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차린 거 아닐 텐데. 시어머니나 도련님이나 그렇게 하면 가게 준다고 착각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군요. 그건 님이 애초에 잘못한 것 같으니 앞으로 선을 딱 긋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글에 본인 가게도 아니고 친정엄마 가게를 도련님한테 넘긴다고 했을 때 진짜 뜨겁했습니다. 일이 그렇게까지 된 것에는 본인 책임도 있어 보이니 앞으로도 긴장 늦추지 마세요. 내 보기에 글쓰님 참 잘하신 것 같네요. 사람도 딱 부러지고 가족이라고 내 사람 보듬을 줄도 알고 결정적으로 여기서들 흔히 짓거리는 호구처럼 덥석 도련님께 카페 내어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선의를 내보이며 살아갈 줄도 아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더 내듯이 돈 없는 시댁에 좀 더 보듬고 가는 게 뭐가 그리 나쁜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왜 답답한 후기인 줄도 모르겠고 그러면 매정치게 도련님이고 시댁이고 다 인연 끊고 남편하고도 이혼했어요. 이게 속 시원한 후기란 건가? 나도 소시적 게임 좀 한다는 도련님을 4년간 사람 만들어서 지금은 어엿하고 번듯한 직장인으로 시어머님보다도 나를 더 챙기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으로서 그래서 풍기는 단호하고 이성적인 느낌에서 보아하니 훨씬 나보다도 똑똑한 글쓴이님이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답답하다는 글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내 가족 내 사람인데 보듬고 정 안 되면 그때 내쳐도 나쁠 거 없지 않네요. 그렇게 영리하게 따뜻하게 행복하게만 사는 모습 잃지 마시길. 맞아. 근데 시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사생활 간섭 숨막혀요. 계속 터치하길래 얼굴에 파김치를 던져버렸습니다. 아따 시아버지와 결혼했대.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파김치를 던져버렸다는데 파김치에 물 말아서 이 사연 보면은 꿀잼이겠는데? 냉장고에 파김치가 있나?